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진도 팽목항에는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광주 동구 남구갑의 정진욱 당선인을 만나 앞으로의 입법 활동과 포부를 들어봅니다.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기념관이 고향인 광주 광산구 천동마을에 지어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물꼬를 텄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압도적인 타력과 투수력을 바탕으로 파죽의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SSG NC와 6연전을 치릅니다. 오늘은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 발생 10주기입니다. 그날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진도 팽목항에는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기억하는 진도 앞바다. 잊지 않겠습니다. 구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노란 리본과 기억의 벽은 1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조된 생존자와 희생자들이 가족을 처음으로 만났던 팽목항에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온 추모객들이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통솔력이 올바르게 진행이 됐더라면 전부 다 살아날 학생들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은 의문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여전하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지만 슬픔과 고통은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당했었을까? 그때 당시에 왜 밖으로 못 나오고 안에서만 그렇게 많은 참사를 당했었을까? 이게 참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궁금해요. 희생자 가족들이 여전히 교대로 머무르고 있는 가족식당과 희생자들의 영정이 남아있는 작은 기업관. 주변으로는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등 전과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참사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도와 목포에서 추모 행사를 잇따라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은 10번째 4월에도 이곳 진도 팽목항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날은 점차 개겠지만 오늘 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전 출근길 무렵까지는 대체로 흐릴 수 있겠지만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최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점차 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지만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고요.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황사용 마스크 착용 등으로 호흡기 보호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부터 이번 총선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 동남갑 정진욱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광주 지역의 8명의 당선인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셨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우리 남구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시켜 주셨는데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요구와 바람에 응답하는 응답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선거운동 하시면서 유권자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잘해라 이 말씀하고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잘해라 이 말씀은 지금 너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못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예, 그리고 또 그동안 잘 못해온 정치인에 대한 어떤 분노와 실망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심을 잃지 마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당선만 되면 주민들 곁에서 사라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트라우마에 가까운 어떤 아쉬움, 실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주민 곁에서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곤 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초선이긴 하지만 정치에 발 담근 지는 벌써 1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꼭 해내야지 이런 공약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광주의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광주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중시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 2개의 산단이 있습니다. 그 산단에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와 있지 않거든요. 예. 분양은 다 됐는데 공장 설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좋은 일자리 들어서게 하고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주력하고 싶은 공약입니다. 네, 산단의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초선이기 때문에 또 추진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시선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초선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광주 8명의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명이 이번에 이제 초선인데요. 민영배 국회의원님 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의 주요 현안, 광주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 8명이 원팀이 돼서 함께 뛴다면은 초선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말씀드린 것은 일할 때는 유능하게, 싸울 때는 용감하게거든요. 일 잘하고 또 싸울 때 싸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제가 아까 응답의 정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들과 한 약속, 또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즉각 응답하는 그런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호남 정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호남 정치의 부흥을 이끄는, 그래서 호남 정치가 힘있게 움직이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 전남의 발전을 이끄는 그런 정치인이 돼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 동담갑 정진욱 당선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고향 마을에 기념관이 지어졌습니다. 8년 전부터 기념관 건립이 추진돼 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보태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무등산에서 뻗어나온 광주천을 헤쳐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윤상원 열사가 응시하고 있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하얀 빛의 기운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광주 시민의 의지,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자신의 책임감을 뜻합니다. 윤상원 열사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 대형 수목 담채화는 새로 지어진 윤상원 기념관에 설치됐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해서 절망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 그야말로 시민군 대변인처럼 대변했던 사람의 하나의 상징으로. 광산구와 윤상원 기념사업회가 5.18 광주항쟁 50주년을 대비해 추진한 윤상원 기념관이 윤 열사의 고향인 광주 천동마을에 지어졌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그걸 기억하잖아요. 이 윤상원 기념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5.18이라고 하는 것을 윤상원 이름으로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당초 기념관은 지난 2019년 지어질 계획이었지만 출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기념관 사업이 막히자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 소유로 돼 있던 회관 부지에 기념관을 짓자고 제안하면서 사업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있던 마을 회관 부지를 광산구청에 무상으로 기부하면서 이곳에 윤상원 기념관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윤상원 열사를 봐왔던 만큼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윤 열사의 숭고한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합니다. 선뜻 내놓기 힘든데 주민 모두가 여러 번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게 앞으로 좋은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뭐 외지에서 오더라도 우리가 떳떳하게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는 자리도 되고. 추진한 지 8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윤상원 기념관은 이번 주 수요일 공식 개관식을 갖고 참배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폐교 위기에 몰린 명진고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 교육청은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학교 정상화 점검단을 보내 교육과정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정상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명진고는 올해 26명이 배정됐는데 1명이 입학을 포기했고 5명도 전학을 가면서 현재 1학년 학생은 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교육청이 점검단을 꾸려 정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명진고와 법인은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공립화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냉장고 부품 제조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회사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 운전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서 나온 자재를 옮기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의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광주지검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는 지난 2022년 청년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전 제조업체에 이어 2번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거침없는 6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선발 불펜 가릴 것 없이 위력적인 마운드와 팀 타율 3할이 넘는 강력한 타선이 선두 질주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벼락 같은 홈런을 때려내고 경기 막판 대량 실점 위기에선 불펜진이 뒷문을 단단히 지켜내고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LG 하나와의 6경기를 모두 잡아내며 시즌 전적 14승 4패로 선두에서 한 발짝 더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동력은 투타의 조화입니다. 팀 타율이 3할 1리로 10개 구단 가운데 1위, 출루율과 장타율 역시 가장 높고 평균 자책점도 2.87로 전체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2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용병 투수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이 이미 3승씩을 올려 다승 공동 선두로 나선 데다가 곽도규와 최지민, 전상현, 그리고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철벽 불펜진이 경기 후반 뒷문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혜영은 8경기 연속 세이브 행진을 이어가면서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에 2개만 남겨놨습니다. 개막 초반 부진했던 김도영도 최근 압도적인 타격으로 팀의 선두 질주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6연승 과정에서 3개의 홈런과 4할 6푼이 넘는 높은 타율로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타격을 하는 해결사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타선이 기복 없이 팀이 필요한 때 터지고 있다는 점도 기아 타이거즈의 선두 질주의 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SSG와 2위 NC를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대학생과 40대 가장이 장기 기증을 통해 9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습니다.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19살 강진식 씨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환자 5명에게 심장과 간장 등을 기증했습니다. 또 지난달 17일엔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43살 김경모 씨가 4명에게 간장과 신장 등을 기증했습니다.
그동안 총선으로 중단됐던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부권과 동부권 대결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전경선 김태균 현 부의장과 김성일 전 농수산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균 현 부의장은 동부권 출신이며 전경선 김성일 도의원은 서부권 출신으로 서부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의장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6월 27일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2명, 9개 상임위원회 의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이 여교사를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속옷 사이즈를 묻는가 하면 민감한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등 언어적, 신체적 성추행이 6개월이나 이어졌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는 게 피해 교사의 주장입니다. 안동문화방송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이 시작된 건 지난해 9월, 교장이 해당 학교로 부임한 직후부터였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겠다며 피해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가 보면 어김없이 추행이 시작됐습니다. 저의 손은 깍지 낀 상태에서 마우스를 잡고 한 5분여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손을 뺄라 그래도 꽉 힘을 주고 계시니까 사실 저는 이제 너무 구석진되고 누구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피해 교사는 교장 접촉을 막아보려 교무실 문도 잠가보고 교장과 면담이 잦은 보직 부장 자리도 그만두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안 하겠다 하고 막 나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끼어안으셨어요.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노라고 막 그러면서 좀 심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밖에서 듣잖아. 그러시는데도 안 놓고 저한테 무슨 부장을 하면 놓아줄게. 피해 교사가 항의하자 교장은 자신이 교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장하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누구누구 잘 봐줘 이런 전화를 하시고, 저는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소개시켜 준 데는 안 했어요. 교장 선생님 전화로 그렇게 변질되는 게 싫었어요. 언어적 성추행도 빈번했고 갑자기 에이지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에이지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에이지가 뭐예요? 물으니까 사이즈 몰라서 물어 이렇게 물으시는데 사다 줄 테니까 꼭 입으라고. 출근하는 교사가 많지 않은 방학 때는 추행의 강도가 더 심해져 민감한 신체에 손을 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옷을 가려입고 다녀라 하면서 제 가슴을 손으로 이렇게 접촉하시는 거예요. 검지로 제 가슴을 중앙을 꾹 찌르시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놀라는 표정을 지었더니 가려입으라니까 그러고 또 한 번 찌르셨어요. 반년 가까이 이어진 성추행을 참다 못한 피해 교사는 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지만 교장이 직위 해제되기까진 무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교장은 죽고 싶다, 미안하다며 교사에게 70차례 이상 연락을 시도했고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너무 많은 문자와 거의 80회 정도의 문자와 전화 이거를 받고 또 집 앞에도 와 계셨었고 그다음에 저희 신랑한테도 전화를 너무 많이 하셨고 해서 그때 불안감하고 그거는 이유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1년에도 교사가 동료 행정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의 징계를 검찰 구형이 나올 때까지 미뤄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이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육청이 교장의 파면 등 중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청은 최근 1차 징계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대구에 있는 비슬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휠체어를 타고도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장애인용 차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슬산 최고의 장관을 볼 수 있는 참꽃 개화기 때는 장애인 전용 차량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축제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이라는데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비슬산 정상, 해발 1000m의 고지대에 참꽃군락지가 30만 평, 1제곱킬로미터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상보다 개화가 늦어졌지만 상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장애인 전용 차량이 정상까지 운행해 휠체어를 타고도 정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참꽃이 활짝 피는 이달에는 지체장애인이 정상의 참꽃 군락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완만해서요, 노약자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무장애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참꽃 축제 기간에 장애인 전용 차량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한 대 있긴 한데 그 참꽃 축제 기간에는 인파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차량을 운행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참꽃이 활짝 피는 이달에는 오는 16일과 17일, 23일부터 25일, 총 5일만 운행합니다. 평소에도 사전 예약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데 그마저 축제 기간이 아닌 5일로 대폭 줄여버린 겁니다. 항시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떤 제한을 두고 운행한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날짜가 13, 14일로 토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공단에서 운행하는 날짜는 그 이후에. 많은 인파에 대비해 장애인 차량 운행은 줄였지만 비장애인을 위한 비슬산 투어버스는 성수기 주말에 20분이던 배차 간격을 5분으로 줄이면서 운행을 대폭 늘렸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전용 차량은 시범 운행 중이고 장애인을 위한 전기버스 개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조례 제정이 된 것도 없고 해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비슬산을 열린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누구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비슬산 최고의 장관이 펼쳐지는 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모자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두 고래는 태평양을 건너 2,000km를 헤엄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동욱 기자입니다. 울릉도 인근 해상, 고래 한 마리가 숨을 실어 물 밖으로 나옵니다. 나란히 함께 헤엄치던 작은 고래도 잠시 숨을 쉽니다. 푸른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들, 바로 어미 밍크고래와 새끼 밍크고래입니다. 지난 2일 울릉도 해상에서 포착된 모습인데 어미와 새끼가 함께 촬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미고래는 거침없이 바다를 가르고 새끼는 떨어질세라 분주히 그 옆을 따릅니다. 고래의 등에서는 아열대와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상어에 물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어미고래가 따뜻한 바다에서 태어난 새끼를 데리고 먹이가 풍부한 북쪽 바다로 가기 위해 울릉도까지 헤엄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 바다에서 있다가 대한해협을 거쳐서 울릉도까지 이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리는 약 한 1000에서 2000km까지. 몸 길이 10m, 무게 14톤까지 자라는 밍크고래는 수염고래 중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에서 목격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참돌고래 400여 마리도 함께 발견됐는데 우리나라 동쪽 가장 끝에서 발견된 사례로 기록됩니다. 고래연구소는 이번 조사가 우리 바다를 오가는 고래의 회유 경로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를 판매하는 맛집 50곳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맛집은 중흥동 강일이 추어탕을 비롯해 한정식과 애호박찌개, 육전과 떡갈비, 보리밥 식당 등으로 광주시는 맛집 지정패 교부와 온오프라인 맛집 지도 제작,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99곳의 광주 맛집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앞두고 보혜양조가 5월의 기억이 담긴 입세주 특별판을 내놨습니다. 보혜양조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해온 입세주가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 특별판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사 입세주 특별판은 이번 달과 다음 달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5월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의 이벤트도 마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날은 점차 개겠지만 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 출근길 무렵까지는 다소 흐린 날씨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점차 황사먼지가 유입되겠고요.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용 마스크 착용 등으로 호흡기 보호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 22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영암의 현재 기온 1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2도, 광양의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